보면 역대 최악의 해당 행위를 한 윤석열 청산을 못하고 그러네요. 여태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자당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입장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제 과거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MB계, 친이계, 그런데 이제 합리적 보수, 뭐 김성식 전 의원을 포함해서 네. 이제 이런 분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이러다가 세게 우리가 이게 자석에 큰일 끌려갈 수가 난다.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당이 완전히 이게 종말적 상황에 네. 놓일 수 있다. 네. 누가 그런 표현을 했던데 그렇구나. 완전히 뭐 그런 상황까지 그럼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그 새누리당 출신으로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던 맞습니다. 예. 그 세력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과 당시 이제 정의당까지 진보 보수 합리적인 진보 보수가 서로 경쟁하면서 예.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새 판을 짜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랬죠. 그거를 이제 이재명 발로 이제 시작을 한다. 정권 시동을 초에 하는 게 걸었다. 사실은 힘이 그렇습니다. 있긴 하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예. 좀 놀라운 이야기가 확실히 정치 안에서 대통령이 확실히 뉴스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뉴스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예.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발이 뭔지가 또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수부 장관의 조경태 조경태. 의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유승민 이제 전 예, 의원 같은 총리설. 경우에 총리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라고 부인은 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또 유승민 전 의원 쪽 입장이 뭐냐면 대통령실이 제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맞지라는 것이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제안한 적은 없다. 예. 예. 그때 대통령실은 없었으니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메시지가 예. 뭐 엄청 진지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 쪽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얘기 계속 마음 한켠에 있다면 뭐 비슷한 버전의 또 다른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겠다. 꼭 유승민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해운, 그 김성식 이런 류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이재명식 계획이라고 하는 건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뭐 기대 아닌 기대가 생기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치의 오랜 그 수건이고 과제였고 언제까지 그냥 뭐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뭐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자기 정치의 일환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갈등을 예. 유발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라, 그만 싸워라, 지겹다.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었는데 아마 그거를 마음 한켠에 이제 그 고이 접어두고 있었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인의 무대에서 이 판을 새롭게 좀 짜보겠다라는 예. 판단.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전 시장도 쉽게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 이미 홍준표 퇴임도 시장 하셨고. 기용설. 오, 초동급이죠. 야,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리? 예, 무슨 자리든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예. 본인이 정계를 은퇴한다고 했지만 시민으로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예. 말하면서 예.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누구보다 세게 내고 맞아요. 있거든요. 웬만한 여당 인사보다 더 세게 내면서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는 네.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아니, 통일교 있습니다. 특검하면 자기들이 망할 내란 거다, 정당 이런 되는 내란 거죠. 저는 정당 그래서 되는 거다. 통일교 특검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 누구보다 신천지와 통일교를 잘 알고 있는 인사사여서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지하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연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 대구시장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만나가지고는 이야기를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주고받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한때 둘이 뭔가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여의도발 재밌어 했잖아요. 예, 서로. 여의도발 예. 이야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무리 없는 자리를 또 홍준표 전 시장한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상상력도 해보게 됩니다. 야, 이거 야. 뛰어난 상상력인데 홍준표 시장에게 어울리는 자리 뭐가 어디가 있어? 있다고 보시면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통일교 특검, 통일교 특검. 네, 특검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또 검사를 이력고 네, 물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모래시계 그분이? 검사, 모래시계 검사. 검사. 야, 빠찡코 수사.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 아마 당적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당적을 탈당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법을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맞죠. 지금 또 예. 계류 중이니까 홍준표 맞춤형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 아, 기간 재밌네. 홍준표 특검 다시 모래시계 검사가 돌아왔다. 신천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만희 회장과 그렇죠. 만난 이야기를 직접 폭로할 예, 정도로 맞아요. 내용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뭐 꼭 특검이 아니더라도 특급 도우미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특검 크게 도우미 들어가네. 예, 이제 참고인으로 뭐 들어가서 좀 조사도 받으시고 그러실 수 있죠. 할 수도 주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한동훈 전 합니다. 대표처럼 안 가거나 이러진 않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국힘이 상당히 흔들리겠다. 그래서 그런지 중도 확장은 하긴 할 건데 당성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그러니까요. 예, 내년 선거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손에 땀이 나는 것 저희가 같아요. 정권을 잡으면 네. 자리가 많다라는 인식을 있고 내가 어디를 갈까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분주하고 열심히 움직이시잖아요. 정권에 되게 내가 친화적이야 뭐 이런 거를 맞아요. 막 직간접적으로 어필하기도 하고 막 기회가 있으면 계속 근데 그 범위가 민주당 인사들을 이제 훨씬 벗어나겠구나. 네. 과거의 국민의당 인사들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어도 뭔가 윤핵관과는 조금 거리를 뒀던 사람들은 다 이재명 정부 바라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네. 이게 발탁되는 인사는 소수여도 소수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네. 그 효과는 창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해운 후보자를 첫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보수 정치인 가운데 어떤 분들이 기용 또는 발탁될지.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권오울 권오울. 장관부터 예.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석연 법제처장 예. 아니죠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죠. 국민통합위원장이죠. 그리고 뭐 여러 많은 분들이 또 허은하 대표 같은 허은하도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실에 있죠. 청와대에 그렇습니다. 있죠. 경청 예. 비서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도 하셨고.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판이 흔들리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 오늘